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4월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출신이죠. 금태섭 전 의원, 그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러니까 반문연대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과연 검증을 거쳤느냐, 그런 부분이 저는 항상 의문입니다. 정치부 기자를 했던 사람으로서 요즘 현장 기자들이 뭔가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자꾸 기사를 쓰는 것 아니냐. 검증되지 않았으면 검증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써야 하고, 실제 검증이 된 뒤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오늘은 안철수, 금태섭의 경쟁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태섭 전 의원 얘기를 해볼 텐데, 자, 금태섭 전 의원이 사실 지금까지 선거 딱 한 번 치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대 2016년 총선이죠. 그때 서울 강서갑의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본인은 37.2%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 구상찬 후보가 32.2%. 그래서 5%포인트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이렇게 큰 차이로 당선된 건 아닙니다. 당시에 국민의당 후보가 물론 15.9%라는 상당한 표. 만약에 국민의당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거는 대략 그 중에 상당수 표를 금태섭 후보가 가져갔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은 되지만 그거는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처음이자 마지막 선거에서 금태섭 후보는 근소한 차이로 5%포인트 정도 서울에서 차이가 났다고 한다면 아주 근소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로 당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에 저 후보 그쪽 같이 이제 노리다가 떨어졌던 신기남 전 의원이 있는데, 신기남 전 의원은 6.4%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결국은 이 지역에서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누구든 간에 또는 새누리당 후보가 누구든 간에 어느 정도의 표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 개인 경쟁력을 가진 표가 아니고 그냥 민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찍는다,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찍는다, 이런 표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 4년 전인 2012년 이때를 살펴보면 아는데, 19대 총선에서 구상찬 후보가 얻은 표는 42.5,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신기남 후보가 48.7, 이때도 대략 6.2%포인트를 앞서서 신기남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4년 전 2008년에는 신기남 후보가 41.3%를 얻어서 낙선이 됐습니다. 구상찬 후보한테 낙선이 됐습니다. 이때가 뉴타운 돌풍이 불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결국 여기에서 20대 총선 때 금태섭 전 의원이 얻은 표는 신기남 후보가 얻은 표까지 합쳐도 한 44%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2012년, 2008년 때 민주당 후보가 서울 강서갑에서 얻었던 표, 이런 것을 감안하면 금태섭 후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자기 표, 요것은 불과 2 내지 3%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태섭 전 의원이 가지고 있던 표는 결국 대부분 다 민주당 표다, 이런 것이죠. 그럼 금태섭이라는 이름에서 민주당 부분을 딱 드러내면 나머지는 허상이다, 2, 3% 외에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안철수라는 사람은 어떨까요? 안철수라는 사람 잘 아시다시피 2011년 10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대요.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을 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조사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40%가 넘었고요. 박원순 후보가 5%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후보한테 양보를 했고요. 그러니까 박원순 후보가 훌쩍 뛰어나서 서울시장 후보 적임자 1위를 달렸고, 그러다 보니까 정당을 뒷받침하고 있는 박영선 당시 의원, 박영선 의원을 압도하고, 그래서 야권 단일화, 그 당시엔 야권이었으니까 야권 단일화, 그 경선에서도 박원순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이겼습니다. 박원순이 52.2, 박영선이 45.6. 이거는 박영선이 버텼던 것은 개인 경쟁력보다는 민주당이라는 정당 경쟁력으로 버틴 거고요. 박원순은 안풍으로 견딘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사람, 2011년에 안철수라는 사람의 개인 경쟁력이 그때 적어도 제가 보기엔 서울 시민 중에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그 개인이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그 어떤 뭐라고 할까, 그 정당의 배경을 눌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박원순과 박영선이 그대로 맞붙었으면 아마 박영선이 이겼을 것입니다. 정당 경쟁력의 개인 경쟁력. 물론 개인 경쟁력이 박영선이 박원순에 비해서 약간 뒤처진자 할지라도 정당 경쟁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겼을 텐데, 안풍이 겹쳐지, 당시 안풍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당 경쟁력까지도 안풍이 무너뜨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왜 이걸 그러면 바로 입증할 수 있는 게, 당시에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있었는데, 이 나경원 후보의 공세, 이거에 박원순 후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그 단일 후보가 되고 나서도. 그런데도 또다시 안철수, 당시 그 안풍의 당사자가 자, 다 같이 투표합시다 라고 편지를 하나 보내니까 다시 또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안풍의 위력이었다. 그러면 안철수라는 사람은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 안철수가 직접 출마한 선거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총선 서울 노원병에서 새누리당 이준석, 민주당 황창화,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이렇게 붙었는데, 여기서 안철수 후보가 52.3%로 압도했습니다. 과반을 획득해서 당선이 됐죠. 이건 총선입니다. 국회의원 총선. 자, 그리고 나서 2017년 바로 이듬해 대선에 나왔습니다. 이때 문재인 41.08, 홍준표 24.03, 안철수 21.41, 바른정당 유승민 6.76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워낙 큰 판이 되니까, 큰 판은 개인 경쟁력만 가지고서는 쉽지가 않다. 더군다나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를 개인 경쟁력으로 압도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안 한 겁니다. 이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벌어진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안철수가 문재인보다 나, 홍준표보다 나, 유승민보다 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얼핏 보면 정당 경쟁력이 결국은 후보 간 우열을 갈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철수라는 사람은 21.4%라는 것이 이 중에 정당 경쟁력보다는 개인 경쟁력이 상당히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개인 경쟁력으로 따지면 2017년에도 안철수 후보가 가장 높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뭐 검증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정당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정당 경쟁력을 배경으로 해서 안철수 후보를 압도하거나 또는 근소하게 우세를 누릴 수가 있었죠. 그런 것이고. 그럼 그 이듬해 또다시 선거에 나옵니다. 서울시장 선거 2018년에 있었죠. 이때 박원순과 맞붙었는데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원순이 52.8, 김문수가 23.4, 안철수가 19.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안철수 대표 간의 표가 분산이 되는 바람에, 분산 안 돼도 박원순 시장이 이때는 현역이었으니까 그 현역 프리미엄까지 해서 이길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지역선거에서는 워낙 인물 경쟁력의 차이가 나니까 안철수 후보가 압도한 것이고, 그러나 판이 커지니까 개인 경쟁력만 가지고서는 상대 후보를 안철수라는 사람이 압도하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결국 제가 보건 때는 2017년 대선 때 21% 얻었던 것, 이것이 안철수라는 사람이 개인 경쟁력 최대치고, 그 다음에 2018년 서울시장 선거 때 낙선할 때 19.6%라는 것, 대략 이 정도가 안철수의 개인 경쟁력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따지면 금태섭 전 의원보다 안철수라는 사람의 경쟁력은 훨씬 더 우세하다. 왜냐하면 개인 경쟁력으로 이미 입증이 돼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선권에서는 아주 멀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2017년에도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문재인 후보에. 그러니까 아주 그 개인 경쟁력으로 압도할 수 있는 지역선거 같은 것을 제외하고서는 판이 커지면 안철수 후보의 개인 경쟁력은 그 판을 압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철수나 아니면 금태섭이나 이런 사람을 넣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무슨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바로 안철수, 금태섭이라는 사람의 개인 경쟁력과 정당 경쟁력을 쭉 분석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 또는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나 금태섭이라는 사람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됐을 때는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야당으로서의 정당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를 찍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개인 경쟁력, 그거는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것을 또는 국민의당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뭐 대략 한 제가 19%, 19.6%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개인 경쟁력 플러스 정당 경쟁력입니다. 여기서 정당 경쟁력을 제외하고 안철수 개인 경쟁력을 국민의힘 경쟁력과 합치면 이거는 아마도 당선권에 굉장히 유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금태섭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이라는 배경은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 또는 야권 연대로 나왔을 때, 후보로 나왔을 때 민주당 부분은 거의 완벽하게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금태섭 전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뒷배경이 된 거. 근데 국민의힘이 서울시에서는 약체죠. 약체니까 물론 이번에는 좀 예외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서 생기는 보궐선거니까 이번에는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강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쟁력에다 플러스 개인 경쟁력인데, 개인 경쟁력은 민주당의 정당 배경을 제외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경쟁력은 2 내지 3%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럼 왜 금태섭이라는 사람이 커 보일까요? 그건 바로 민주당으로부터 탄압받는 양상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거기에는 또 상당한 정도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한테 탄압받으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착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별도로 있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금태섭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다. 이렇게 되면 금태섭 후보는 명확하게 3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또 국민의당으로 나왔다. 이래도 안철수 후보는 대략 제가 보건대는 근소한 차의 3등. 그러니까 2018년 서울시장 선거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금태섭, 안철수 이 사람이 반문연대로 뭉쳐서 국민의힘 후보와 2017년 당시에 박원순, 박영선처럼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 후보를 이룰 때 이때는 무조건 당선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무조건 당선이고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에는 뭐 당선이 유력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그럼 이 두 사람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자 플러스 중도층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으로서 안철수, 금태섭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공천했을 때 그때는 그 사람이 중도층을 끌어오면서 당선권에 유력해진다. 그러면 안철수, 금태섭이라는 사람 비슷하게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국민의힘의 그 원초적인 DNA가 있습니다. 그 DNA. 그거는 결국 영남 출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보수라고 낙인 찍힌 사람 이런 사람들일 텐데 요 DNA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공천을 하면 그러면 중도층을 흡수하는 비율이 아무래도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요거와 조금은 색깔이 다른 그 언저리에 있는 쪽을 만약에 후보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안철수, 금태섭 이 두 사람을 능가하거나 아니면 두 사람의 버금가는 정도의 그 중도층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기준은 국민의힘 DNA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사람, 영남 보수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그것은 바로 안철수, 금태섭에 대한 검증 결과를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물론 지금 현재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그 5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뭐 찾는다. 뭐 인물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죠. 다만 어떤 인물이 중도층으로 조금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수 있느냐. 뭐 안철수, 금태섭 뭐 이 사람들과 함께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수 있느냐.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그 정당 배경, 정당 지지 이거는 뭐 거의 지금 확고해져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당선 유력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거는 국민의힘 DNA를 살짝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될 것이다. 반면에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도 민주당의 고유 DNA를 살짝 벗어난 사람으로 하면 훨씬 더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우상호, 박영선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민주당 DNA의 핵심 요소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대항해서 국민의힘이 안철수, 금태섭류, 그러니까 국민의힘 핵심 DNA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사람들, 이쪽을 공천할 때는 승산이 훨씬 높아진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안철수, 금태섭의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